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네, 금요일의 코너죠. 지역의 정치, 행정의 이슈를 깊이 있게 진단해보는 장안의 이슈입니다.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전, 충남, 세종 더불어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 경선이 마무리됐습니다. 글쎄 이 경선 먼저 총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예견이 된 결과인지 아니면 어쩌면 이변인지 장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약간의 이변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 어제 결정된 이제 세종시장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결선에서 후보가 당선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았던 이춘희 전 시장 예상도 많이 했고 저희도 사실 약간 그런 면도 있었는데 조상호 후보가 승리해서 이변이라고 보면 이변일 수도 있겠죠. 세종의 이변이었다. 네. 충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박빙이었는데 그래도 박수현 후보가 사실 선전할 걸로 기대도 많이 했고 예상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종보다는 좀 덜 이변 아닐까요? 대전은요? 대전은 좀 예상됐던 결과다. 예, 그렇습니다. 대세 흐름대로 갔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안 소장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충청권은 명픽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열혈 지지자 또는 강성 지지자 민주당에 이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충남에서는 박수현 후보가 지속적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있었던 그런 대통령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공중전을 했던 것들이 효과가 있었다. 예,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강성 당원들이 조직력을 이겼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양승조 후보의 유권자 비하 발언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영향이 있었나요?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도 조상호 후보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이었던 경력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경선에서 탈락했던 후보들이 다 이춘희 시장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 결국에 승리를 할 수 있는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대전은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허태정 시장이 선택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경선 결과가 1인 1표제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선거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응답률이 얼마 정도 됐었느냐. 그다음에 투표 방식은 어땠느냐. 그리고 전화 투표가 실제로 응답률이 얼마나 됐었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물론 1인 1표제의 효과도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데 다른 요인들도 좀 작용한 게 아닌가. 1인 1표제는 어쨌든 이제 조직을 가지고 있는 후보보다는 그냥 어쨌든 일반 시민들에게 더 호소력이 있는 후보가 선정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네, 1인 1표제를 굳이 했던 이유가 지역위원장이 이제 대의원을 지목해서 세우면서 이제 1인 1표가 아닌 그런 상황을 깨보자.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역위원장 지지를 많이 받아온 후보가 그동안은 유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 박수현 후보가 충남의 10개 선거구 중에 자신을 지지한 본인을 빼고 9개의 지역위원장 중에 자신을 지지한 곳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1인 1표제에 된 상황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영향이 미쳤다고도 박수현 후보한테는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직으로 승부를 하는 양승조 후보보다 유리한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 그리고 사실 박수현 후보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함께 그 일을 가장 열심히 추진했던 대변인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1인 1표제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혜택을 받다고도 할 수 있고 대전을 해석을 해도 약간 허태정 후보가 사실은 지역위원장들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냐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거든요.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도 1인 1표제가 더 좀 효과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과거의 민주당 경선도 사실은 1인 1표제였었는데 그 1인 1표제가 그 다른 그 당내 선거에 1인 1표제가 정착되면서 그 당원의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된다 또는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인식이 이렇게 확대되면서 그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층이 늘어난 효과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부분에서 1인 1표제의 효과가 이번 경선의 어떤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 분석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전 허태정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해서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뭐 많이들 예상을 했고 또 허태정 후보에 대한 대세론이 있긴 했습니다만 결선까지 가리라고는 또 예상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장철민 후보가 기세가 후반에 많이 좀 올라왔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예. 그 결선이 치러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볼 때도 허태정 후보가 과반을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뭐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도 좀 뭐 앞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실제 결선이 치러졌잖아요. 그래서 경선 막판에 그 장철민 후보의 그 오름세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또 그 장장연대에 내가 효과를 발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결선에서는 허태정 후보가 좀 많이 앞선 것으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제 그 데이터는 득표율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허태정 후보가 많이 앞선 걸로 그렇게. 후보들은 알고 있다고는 하면서 알려졌다고. 여러 후보들에게도 고지해 줍니까? 득표율? 후보들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예비 경선 그러니까 그 경선 3인 경선 때는 차이가 많이 났는데 결선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설도 있고요. 차이가 장철민 후보하고 차이가 없었다고요? 네,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설입니까? 근데 이제 각 캠프들이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고 그리고 1차 경선을 할 때 그때 당시 허태정 시장이 과반에 거의 근접했었는데 그 장철민 후보가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가산점을 넣어서 다시 백분율을 계산하면서 이게 결선에 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것도 설입니까? 아니면 팩트입니까?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알겠습니다. 이건 뭐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정확한 이런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추측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떨까요? 뭐 대전시도 원팀 구성에 문제가 있을까요? 뭐 사실 경선 과정에서 허태정 시장하고 장철민 후보하고 좀 갈등 국면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잘 봉합이 될까요? 경선이 끝나고 나서 바로 원팀 선언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잡음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얼마나 화학적으로 결합할 거냐는 것은 결국에 허태정 시장이 노력 여부에 따라 달려있을 것 같다. 그 노력 여부는 장철민 후보 쪽 캠프 쪽 인사들을 얼마나 수용하냐 뭐 이걸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장철민 후보가 제시했던 공약을 얼만큼 흡수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근본적으로 대전에서 그 지역 그 국회의원들이 왜 허태정 시장을 지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장철민 후보가 막판에 그 기세가 굉장히 올라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그 어떤 부분을 수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태정 후보가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현역 의원들이 허태정 후보를 지역에 그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허태정 후보를 지지를 안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정확하게 그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분위기 행동들로 봤을 때는 지지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허태정 후보가 현역이 아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글쎄 뭐 그것까지는 정확히 분석이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허태정 후보가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의 스킨십이나 또는 소통 과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본선을 치르려면 그 부분이 허태정 후보한테는 가장 큰 또 숙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숙제죠. 이제 같이 선거는 이제 대전시 전체를 한꺼번에 같이 치러야 하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이제 원팀으로 가야 되고 그 민주당 대전시당 차원에서 또 시당 위원장과 함께 이제 또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서 가야 되니까요. 당연히 장철민 의원을 비롯해서 현역 국회의원들은 다 공동선대위원장이 되어서 선거는 치러질 거고요. 예. 문제는 이제 그 지지 세력들까지도 과연 같이 갈 수 있느냐 문제인데 그래도 충남에 비하면 대전은 원팀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충남은 잠시 후에도 얘기하겠습니다. 예. 워낙 갈등이 컸죠. 예. 예. 이제 제가 분석하기는 이런 겁니다. 제가 허태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예. 좀 미움은 있겠죠. 경선 과정에서의 그런 과정에서. 그런데 막상 본선에 가면 또 다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예. 그 국민의힘 또 이제 예. 이장우 시장을 상대하기 때문에 과연 그걸 넘어설 만큼 그런 갈등이 심했느냐 이렇게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죠. 보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본선에 가서는 그래도 원팀으로 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그러면 대전시장은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이장우 현 대전시장 간의 리턴 매치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구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허태정 시장이 선출되자마자 이장우 시장이 견제구를 날렸는데요. 예. 결국에 이장우 시장은 사실은 이게 전국적 선거의 흐름에서 봤을 때 12.3 내란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반성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 여론,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은 구조거든요. 구도가. 그렇다 보니까 이장우 시장은 이 전국적인 구도에서 탈피해서 여기서 인물 간의 대결로 프레임을 짜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견제구를 먼저 던진 겁니다. 그래서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군요. 네네. 그래서 본인은 성과가 있었고 허태정 시장은 시장 시절에는 성과가 없었다. 한 일이 예. 없다. 이렇게 구도를 짜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허태정 시장도 경선 과정에서 영시축제라든지 독선적 행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긴 했는데 예. 허태정 후보 쪽에서는 그거보다는 전국적 구도 속에서 선거를 치르려고 프레임을 자꾸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 전현직 시장의 이제 리턴 매치라고 하는데 사실 이장우 시장은 당선되자마자 허태정 시장이 했던 정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민주당 민주개혁 세력이 했던 정책들을 대부분이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그렇죠. 그 색깔들을 많이 지웠죠. 예, 시민사회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생 지원 지역 화폐라든지 인권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갈아엎고 완전히 새로운 형식, 그러니까 주로 개발 주도 경제 성장 이런 걸 주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서로 공방하는 건 상대가 서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라고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서로 당신들이 했던 그 정책은 무책임하고 무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각 진영에서 보기에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정책이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시민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입니다. 이거 어느 쪽이 더 실제 중앙 정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늘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걸 강조했는데 그거를 퍼주기라고 또 한쪽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은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선택을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확연히 다른 정책적인 대결을 놓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정책 대결로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우 시장이 그리는 그 구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구도로 들어가면 사실은 이장우 심판은 명확하게 12.3 내란 과정에서 행적이라든지 아니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전국적인 선거 구도기 때문에 허태정 후보 쪽에서는 프레임을 그쪽으로 맞춰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심판. 네. 예. 이 부분으로 허태정 시장은 선거 전략을 짜야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다. 현재 한세 흐름은 어떻습니까? 각종 여론조사도 나오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주 큰 차이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고 있죠, 지금. 전국적인 상황은 네, 그렇죠. 네, 네. 대전도 좀 비슷하게 그 흐름이 네.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장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흐름으로? 예, 뭐 저희도 뭐 여론조사 뭐 결과 같은 걸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전국적인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뭐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예. 차이가 정당 지지가 차이가 많이 나고 어떤 후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후보를 대입해도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대부분이 지금 현역 시도지사들은 그대로 공천이 됐고 예. 민주당은 현역 시도지사가 다 탈락했습니다. 경선에서. 그리고 경선하는 과정에서 많은 후보가 있고 뭐 결선까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다 연출이 됐거든요. 우리 지역만 봐도 대전, 충남, 세종 다 현역 국민의힘은 다 현역이 공천이 됐고 단수로 추천돼서 공천이 됐고 민주당은 여러 명이 경쟁해서 결선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흐름을 볼 때 후보들이나 당선 가능성이 어느 쪽에 있고 국민들의 선택이 어디 쪽에 더 기울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선을 국민의힘이 이제 경선을 안 했고 민주당은 치열하게 경선을 했고 경선에 따른 컨벤션 효과도 좀 있지 않나요? 컨벤션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이 그 현역 단체장을 단수로 공천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사실 도전자도 나타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 그 현역 그 단체장을 그대로 공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현역 단체장을 공천한 것이 현역 단체장의 성과를 인정해서 공천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이제 충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박수현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워낙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누가 당선돼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양승조 후보 입장에서는 전임 그 지사였기 때문에 전임에 대한 프리미엄이 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본인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이번에 패한 부분이 좀 아픈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조직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혈혈단신 출마한 박수현 후보한테 졌다는 것은 양승조 후보 입장에서 앞으로 정치를 다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도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전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인지도가 높은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조직도 있잖아요. 네, 조직도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상대인 박수현 후보가 중앙정치에서 특히 대변인을 많이 하면서 인지도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 그렇죠. 어찌 보면 더 노출이 미디어에 노출이 더 많이 됐습니다. 대변인이니까 예, 그래서 꼬박꼬박 화면에 항상 나왔었죠. 예, 불리하지 않은 선거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조직적으로는 약간 불리했을지 모르지만 전직과 경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직일 때 패배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왜 졌을까 하는. 그리고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 입장에서 볼 때 또 지면 또 김태흠 지사하고 그 경쟁에서 또 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결코 그 박수현 후보가 전직이 아니라고 해서 불리하진 않다. 이렇게 보여졌고 또 결선에 가면서 이제 나소열 후보가 또 그쪽에 그 지지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박수현 후보 측. 예. 과연 표가 얼만큼 갔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세론을 좀 형성한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충남이야말로 민주당은 과연 원팀을 구성할 수 있을까? 이거 물음표가 붙을 정도로 경선 과정이 아주 치열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진영 대결로 다시 본선은 접어들 거기 때문에 진영 대결 과정에서는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의 앙금은 경선 과정에서의 앙금이 대선 과정에서 예전에 벌어졌던 것처럼 그런 앙금으로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양승조 후보 쪽 캠프 사람들을 그 결선전에 잠깐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로 봤을 때는 사실 양승조 후보가 굉장히 조직력이 강하긴 했지만 천안아산 지역에 수도권에서 유입된 그 젊은 당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당원들은 사실은 통제될 수 없는 조직력 밖에 있는 당원들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당원들이 박수현 후보 쪽을 지지했던 부분에 득표율에 영향을 줬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물론 이제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의 앙금이 남을 수 있겠지만 이게 또 도지사 선거만 있는 게 아니고 기초단체장 선거라든지 그 광역 기초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세부적인 그 단위로 들어가면 또 이해관계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에 진영 대결 쪽으로 뭉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박수현 후보가 후보로 결정이 되면서 공주 청양 부여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뭐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부분도 이제 경선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수현 후보가 중간에 사퇴를 하면 그 자리를 그 전에 그 지역구였던 정진석 전 의원이 출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란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박수현 후보가 의원직을 4월 30일 이전에 사퇴를 하게 되면 이번 6.3 지방선거와 같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박수현 후보는 그 언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퇴를 하면 정진석 전 의원이 나와서 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네거티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거티브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또 우려하는 면도 있거든요. 일반 시도민들이. 그런 면도 있는데 정진석 그 전 비서실장이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뭐 내란 관련해서 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올 거다. 혹시 나와도 공주 부여청양 시도민이 또 그 선택을 하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말 내란 사력 심판의 선거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더 민주당이 유리한 선거다. 이렇게 그렇게 뭐 주장을 하고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다만 민주당에서 마땅히 내세운 후보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4월 30일 박수현 후보는 그 중앙당과 협의해서 언제 사퇴할지를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약간 전략적으로 4월 30일 이전에 이제 사퇴를 해야만 보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인터뷰에서 그 박수현 의원이 얘기하기를 본인은 그 4월 30일 전에 사퇴를 해서 그 6.3 지방선거와 같이 보궐선거가 열리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공주 부여 청양의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공백 사태가 없게 만드는 것이 본인에게는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태와 관련돼서 보궐선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도 있을 것 같다라는 여지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민주당 후보가 뚜렷이 없다는 것이 여러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 전 부여군수. 얘기도 있던데 뭐 사퇴 시한과 관련해서 법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박정현 부여 군수는 선거법상으로 사퇴 시한을 넘겨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시한과 관련해서 좀 법적인 여러 가지 그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본인이 직접 부여 군수인데 공주 부여 청양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90일 전에 해야 되는데 90일을 넘겨서 했다는 이제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마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판단을 받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만약 박정현 전 부여군수를 추천하려고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법적인 문제가 또 걸리면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그렇게 시간이 또 많지는 않아요. 그런 거 따지고 있을 지금 겨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전략적 판단을 당에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그냥 다음으로 넘길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박수현 후보가 본선 도지사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부담을 되겠죠, 분명히.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거고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세종시와 관련해서 짧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좀 이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상호 후보가 세종시 그냥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선정이 됐는데 조상호 후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던데요.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인지도에 있어서는 이춘희 후보가 많이 앞서 있었고 사실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사실 이춘희 후보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경선에서 탈락했던 3명의 후보가 또 이춘희 후보 지지선언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객관적으로 볼 때 이춘희 후보가 이길 것으로 이렇게 예상도 많이 했었는데
조상호 후보가 그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그 변화된 상황, 정치적 상황, 또 민주당에서 1인 1표제 상황,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런 어떤 바람이 거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의 이제 가장 큰 관심이 조국 혁신당의 황운하 의원과 과연 민주당 조상호 후보 간의 단일화가 성사가 될 것이냐. 네, 그거잖아요. 어쨌든 황운하 의원이 약간 조금 그 발언의 뉘앙스가 좀 바뀌고 있긴 한데 예. 어쨌든 여권 후보가 갈라져서 야권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선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의 뉘앙스도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5월 3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황운하 의원은 4월 30일까지로 그 단일화 시한을 못 받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응할 그 태세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전망하세요? 단일화 될까요? 안 될까요? 단일화가 되지 않고 황운하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운하 의원이 그냥 스스로 사퇴하는 걸로 네.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장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황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내일 저녁까지 예. 답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할 길 가겠다. 이렇게 뭐 최후 통첩 같은 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혀 뭐 조상호 후보는 뭐 어제 그 후보가 됐고 예. 또 민주당에서 그런 논의도 없고 또 민주당은 지금 울산시장 같은데 여러 군데에서 그런 제안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정당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응하지 않고 있어서 당장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장안의 이슈 지방선거 결선 평가 본선 쟁점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그리고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4월 17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곡 우로스 텔레장의 집에 가자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